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란 의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수 킬로미터는 가야만 겨우 우유나 달걀 등의 신선식품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 고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로 귀결되죠. 이런 만큼 지역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식품 사막 확산 오아시스 같은 정책 마련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식품 사막화 현상 주요 대책들 짚어보고요. 또 타 지역 이동장터 사례와 적용 방안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1시간을 걸어서 식료품을 산다고 해도 들고 오기 힘들고 채소나 과일을 키워 먹는 건 더 힘드니까 결국 먹는 걸 포기하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병원비나 고립감 같은 게 심해져서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일부 지역의 일이 아니라 도심 외곽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예전에는 동네 슈퍼도 있고 오일장도 크게 열렸었는데 누구는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우유 사고 누구는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리니까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생존하고 연결된 거라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곳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저희 집도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 배송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시골살이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하잖아요. 전북이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면 하고요. 어릴 땐 만물 트럭 자주 봤는데 요즘은 보기 어렵죠. 최근에 몇몇 농협이나 마을 차원에서 이동 트럭으로 쇠된 곳에 물건을 배달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정책이 많은 곳으로 확대되면 좋겠고 또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완해서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식품 사막화 현상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환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최재훈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동락전빵 사회적 협동조합 김동광 사회복지사 그리고 거금도 농협 화목장터의 이재일 상무 전화 연결해서 이동장터 사례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사막화 최재훈 국장님, 저는 어렸을 때요. 네. 동네 전빵 하나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용달차가 와서 그것도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고 마이크로 이제 방송을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계란도 사시고 뭐 이것도 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식품 사막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전북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실감하세요? 지금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단어. 그렇죠. 솔직히 이제 도시화된 곳은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뭐 있다뿐만 아니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뭐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큰 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농촌이라고 하죠. 우리 읍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요즘 좀 버거운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면 단위의 그 면 소재지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면 소재지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있던 상점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맞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별로 있었지만 그 동네에 뭐 다 가게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죠. 불편함을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식품 사막이라고 하는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고령화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통계적으로 봐도 시골에 지금 작년 기준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서 9명이 혼자 혹은 둘이 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 거죠. 1, 2인 가구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동이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여러 그 세대가 즉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버지, 아들 대가족? 이게 대가족제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세대 간에 해결이 가능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가족이 해체된 거잖아요. 예.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가족 내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어느 그 동네에 회장님을 한번 뵙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힘들어 죽겠다. 뭐가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물건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신대요. 차가 있으시니까. 예, 근데 예.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내가 이렇게 사다도 드리고 무겁더라도 했었는데 이제 나도 무릎 수술도 하고 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아직도 나한테 부탁하시더라. 네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야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그 동안의 어떤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던 수단조차도 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런 어떤 식품 사막화, 먹을 것을 쉽게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0명의 도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 아주 열띤 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좀 힘드셨겠지만 이 공부하는 의회 의원분들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선한희 의원님 특별히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런 식품산업 해설위원 정책 연구회도 만드시고 또 대변인도 하고 계시면서 본인의 또 상임위도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의원분들 특히나 또 젊은 의원분들의 활약 때문에 도가 또 도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지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를 만드셨어요?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식품 사막이 한국에서 화제된 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9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좀 빠르게 공론화가 됐는데요. 예. 한국은 너무 2019년에 이게 사실은 좀 대두됐어요. 그 당시에 농민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전북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농업 총조사의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농민신문 기자님이 예. 직접 그 신문사에서 직접 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그러니까 전북 통계청 자료로 이 내용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이제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기사에 굉장히 댓글들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식품 사막으로 하고 농어촌에 먹을 걸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예. 대부분 댓글들이 무슨 소리냐 현실을 모른다. 다 농사지어서 키워 먹지 누가 자급자족하지. 그게 왜 없냐 이러면서 댓글이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두부나 콩나물, 그리고 육가구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사실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1위가 정읍이라는 걸 너무 놀랬고 7위가 진안이었습니다. 근데 정읍은 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1위일까 했는데 이제 이게 그 읍면 단위에서 식료품 가게가 이제 500m 안에 없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정읍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을 살피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을 통해서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지금 무주, 고창, 진안, 임실, 정읍 이런 의원님들과 함께 이 연구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정읍 부시장도 하고 오셨는데 전재현 국장님. 예. 물론 이제 뭐 그 거리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시나 그러게, 군단이나. 예.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도심이냐 그렇지 않은 읍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요. 도시의 경우 약 1.6km의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는 곳, 농촌은 약 16km. 이제 우리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사를 토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식품 사막화의 거의 맨 선두에 있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최재형 국장님, 네. 도 차원에서도 이런 식품 사막화에 대한 의회에서 연구회가 만들어질 정도고 이 상황을 좀 인식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예, 현황 조금 더 짚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농림업 총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읍면을 우리가 통칭 농촌이라고 하면 읍면을 그렇죠.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 농촌 지역에 있는 행정의 리를 따져보니까 이게 5,245개라는 거예요. 14개 시구네요. 그렇죠. 다 합쳐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예. 근데 이 그 행정 리 단위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있는 데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불과 16.4%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이 16%니까 없는 곳이 이제 84%가 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 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하셨던 정읍시 같은 경우는 뭐 6.7%니까 또 역으로 얘기하면 96% 정도가 93% 정도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 하면 이제 당연히 완주를 많이 떠올리고 그래도 또 전주 근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완주조차도 한 25%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14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없는 곳이 75%, 있는 곳이 25%이니까 어떤 그 정도가 굉장히 좀 예. 심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예, 아까 이제 어느 마을의 회장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와 젊은 사람들의 경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보통 아니 도시는 뭐 코앞에 편의점이고 마트고 뭐 몰이 엄청 많은데 로컬 푸드를 비롯해서 네.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면단위에 사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가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 때 그렇죠. 특히나 이런 분들이 한번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고로 심각한 곳이 춘천 북산면은 1시간 40분 가야 소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도 아마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거리상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사막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어느 예, 면 단위는 예. 1년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즘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더욱더 식품 사막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농촌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아마 1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 군 단위의 교통 체계를 보면요, 보통 이제 대중교통가 많이 감소하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르릉 버스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만큼 이제 소비라고 하는 교통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이제 5일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장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무거운 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이 이 식품 사막화가 되면 어떤 게 가장 고충일까 좀 우리 정책 연구에서 연구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육가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육가공은 이제 그때 신선식품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네.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일수록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매점이 있다 하더라도 소매점은 라면이나 이렇게 유통기한이 긴 것만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 중심으로. 네, 왜냐면 소비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도 이제 적자가 되니까 계속 재고가 그렇죠. 쌓이니까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 소매점이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소매점마저 없어지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택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택배가 전국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에 따라서 택배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체국 택배는 그 식품에 대해서 제한도가 높고 그다음에 규격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택배나 이런 이용들도 어렵고 또 고령화 얘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걸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어르신들은 참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하신 이제 만물상 같은 게 다니고 하면 좀 부탁도 들어주고 이렇게 뭐도 사다 주고 했는데 그런 이제 여러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포기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도 오고 건강도 그렇죠. 위협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생각보다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 식품 사막으로 가장 큰 문제를 정크푸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라면이나 이렇게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시게 되는 상황이 통조림이나. 네, 굉장히 문제인 거고요. 이거 자체는 실제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좀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료품들이기 때문에 예. 어르신들의 질병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지은 국장님 그 네. 어르신들 취재를 해보면 나이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돼, 병원 가까워야 돼, 그렇죠. 예. 먹을 거 가까운 데 살아야 돼. 예. 오히려 반대로 그
농촌 환경이 오히려 더 공기나 환경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혀 현실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맞습니다. 생각하고 예, 드렸던 게 아닐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도시에 비해서 여러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곳이 이제 읍면 시골 지역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 교육 환경도 그렇지만 뭐 병원이라든지 보육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령화,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위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행정에서 그렇다고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이제 행정도 사실 이제 대응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이 좀 제일 잘 가족의 체계가 잘 돼 있으면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 또 동네나 마을이 좀 이렇게 어떤 그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으면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가족과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 메꿔야 될 부분을 행정이 이제 메꿔주는 예. 그런 이제 시간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복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엔 복지를 이제 돌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서로에게. 예, 예. 전주시의 어떤 꾸러미 밥상, 찾아가는 밥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을 위한 특히나 독거노인이 많은 현실 내지는 이제 노인 두부만 사시는 경우에 이 먹거리의 문제, 특히나 식품 사막화 속에서 대안을 이 복지의 하나 돌봄의 형태로 방안을 찾는다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배달이 된다든지 물론 예산에서의 배정 문제는 또 남아 있겠습니다만 참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어떤 밑반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농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마을 단위든 아니면 면 단위든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지역에 있는 그 홀로 사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스스로 해결해왔던 그러나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는 예. 먹는 거라든지 뭐 씻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공동체가 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용달자에서 나오는 마이크 소리 계란 있어요, 계란 있어요 하면 이제 동네 주부님들이 그 시간 맞춰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이 정확해서 그때 가서 이제 사지 않으면 또 일주일 또 내지는 2주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마을별로 또 가는 날짜가 다 요일이 달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선한희 의원님의 정책 연구에서 정책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이동장터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오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네, 사실 이동장터를 직접 보고 온 계기는 하나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농협이랑 이렇게 좀 같이 하는 형태를 다른 형태를 좀 보고 왔는데요. 제가 왜 저희가 현장을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정책 설계가 수요에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회관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키오스크는 다시 또 어른들의 주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저는 저번에 이제 저희가 농림부랑 같이 토론도 했지만 그 토론에서도 마을 정류장에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해가지고 좀 장터를 조그맣게 좀 구매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떠냐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생각한 게 진짜 지금 이동장터에서 필요한 건 세제 같은 거 무거운 것들도 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들고 가셔야 하잖아요. 예, 마을을 예. 근데 버스에서 내려서 그걸 또 구매해서 가시거나 이미 마을 정류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토론회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현장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현장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건요. 웃음소리가 너무 어디 다녀오셨어요? 고흥, 영광? 네, 고흥, 영광 둘 다 네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떤 거였냐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네. 근데 그게 농번기여서 좀 적게 오셨는데 그 적게 오신 게 20명 정도였고요. 예. 보통은 40분 정도 오신대요. 근데 제가 이게 사는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확인 점검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농협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물건을 하니까 계속 안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안 나오면 혹시 어디 아픈지 그렇죠. 그걸 또 주민센터에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기능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진짜 탁상 행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잘하고 있는 곳에서 좋은 제도를 보고 또 보고 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 ATM기를 설치하려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어르신지 기초연금 수당이나 수당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통장 정리 때문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거 힘드니까 맞네, 그것도 있네. ATM기를 설치한다든지 예.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서 옷도 사 입으시는 거예요. 예. 방한복 같은 경우. 레이나 이런 것도에 이제 추워지니까 방한복도 지금 준비해가지고 하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맞춰주고 있는 제도여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농림부에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전북형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지금 전북이 1위예요. 식품 사막으로는 그러네요. 전북 자체가 1위여서 저희 형 모델을 잘 만들어 보려고 현장을 좀 잘 다녀왔습니다. 예, 참 예전에는 가족이 다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었는데, 자 그래서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가오 이동장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아마 농림부 과제 공모 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늦가을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9개소를 공모를 했고 예, 그 중에 2군데가 이제 저희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주의 고산농협하고 장수의 장계농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가가호 이제 어떤 이동형 이제 예. 이제 판매장을 좀 만들려고 사업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토론에서는 경진도에서 우리 학생들의 또 아이디어도 나왔고요. 자, 잠시 후에 그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번에 선한희 의원이 바로 다녀오신 곳입니다. 식품 사막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장터를 하고 있는 선진직 고흥과 영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광군 묘량면의 마을 공동체에서 설립한 동락전빵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빵 소리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자, 동락전빵 사회적 협동조합 김동광 사회복지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을 위해서 인터뷰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민 동락 공동체 동락전빵인데 올해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동락전빵은 201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14년째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14년간 이어왔다는 건 그만큼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동락전빵 사회적동조합에서 이동담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광 사회복지사고요. 예.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이 시작하였는데 사회적동조합은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약 총 14년 동안 이동장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묘량면 전 세대 중에 조합원 세대가 총 350세대 이상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예. 이는 이제 묘량면 전체 세대의 약 3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락전빵 사회적동조합이 주민들의 주체적인 협동조합 활동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묘량면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도 이러한 동락전빵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서 3년 전에 귀촌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셨습니까? 이 동락전빵을요? 예. 아니요, 그 전에도 저는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2015년도 때부터 이제 농촌 지역에서 공동체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 단체들이 여기 여민농업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 뜻을 함께 하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 사회복지사님은? 저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동락전빵 사회적동조 소속되어가지고 이동장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이동장터를 하면서 주민들 각각의 집을 전부 배달 가거나 집을 다 방문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혹은 위험에 계신 어르신들의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제 저희 공공단체라든지 저희 내부 단체 의뢰를 하여서 어르신들이 그런 사각지대나 혹은 위험의 이런 노출에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직접 만물 트럭 운전사군요. 운전도 네, 하시고요. 예.
우리 지금도 장터 중입니다. 예, 지금도 네네. 사회복지사님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사실 갈 때마다 되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집에 가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봐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르신들 집으로 누가 오는 일이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꼭 찾아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셔요. 예. 그런 어르신들이 항상 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어르신 손도 잡아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눠드리는 그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교류의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님께서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제 역할을 되찾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 도민들 지금 우리 도의 국장님 또 선한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이동장터를 주민복지 차원으로 지금 발전시켰어요. 그 사업 취지 운영 방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신다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총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여기는 총 42개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목요일 날 21개 부락, 금요일 21개 부락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유통기한이나 이런 신선식품들을 최대한 긴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수요일마다 광주에서 슈퍼조합에서 장을 봐오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이동장터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수목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만물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있어서요. 어떤 주로 물건들을 기다리시고 구매하시는가요,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무거운 것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이런 두부, 콩나물 이런 것들도 많이 기대하긴 하시죠. 예. 저희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종류가 약 한 250여 가지가 정도 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어르신들이 공산품도 사실 뭐 락스나 퐁퐁 이런 것도 무거워서 못 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제품류들, 특히 유제품은 의배까지 가야지 이제 좀 그런 짧은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요. 예. 뭐 이제 어르신들 특성상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표현하면은 선사한다 하거든요. 선사.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좋은 일이 생길 때 물건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어르신이 못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부탁해가지고 저쪽 집에 뭐 화장지 한 통 선사해달라 아니면은 뭐 술 한 박스 선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배달도 요청하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어떤 물건을 파는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드리는 일이 더 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매주 정기적으로 두모씩 사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어르신은 마주치지 않아도 항상 어르신이 정해놓은 곳에다 돈을 놓고 항상 이제 약속하듯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2주 동안 항상 정해진 곳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르신도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라면 어르신의 근황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어르신들의 기본 삶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기 민간 주도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경제적 지원이 아마 정부로부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세요? 사실 저희 전방 이 매장과 이동장터 운영만으로는 이제 내부 산출적으로 봤을 때는 2.5명분의 인건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재는 4명이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자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만 운영했으면? 맞습니다. 이동장터는 늘 적자고요. 이동장터로 뭐 이제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건 부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예비사회적 기업도 하고 뭐 마을기업 성명되고 이런 소소한 지원들은 받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도에서 마을로 플러스라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좀 받고 있어서 이제 내년 3월에 그것도 끝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금 가가오 이동장터 운영 지원 계획보다도 더 한참 선배되십니다. 혹시 이렇게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환영한다는 의미의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너무 물건을 판매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어르신들의 삶의 어떤 안전, 건강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는 기능까지 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걸 제가 담당해서 맡은 지 이제 2년밖에 되진 않긴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해서 저희 내부 의견을 받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좀 많이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은 인건비를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농촌에는 거의 저희는 토대가 무너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희 전방이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안에 여러 협력단들이 같이 도와준 덕분에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장사로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시설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건비. 청년들이 와서 이런 최소한의 월급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전북도는 네. 우리 전북도는 이런 동락전방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단은 없는 거죠? 전북도 저는 예. 전남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같이 서로를 소통하시거나 이런 그 협동조합은 없으셔서 아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재형 국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전북도에도 이런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인건비 지원 그분이 그 청년들이 그 면 단위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이제 인건비 월급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셔서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농축산 업무를 맡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무래도 아마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농촌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를 농촌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네 분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까 그 뭐라고 그러죠? 농촌 사회 전남도에서 실시한다고 있는 그 청년 일자리 사업. 예. 그거 말고 또 어떤 사업을 혹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 네 분 중에. 없습니다. 그 네 분 중에서 한 두 분 몫을 그러면 1.5명. 아니요. 예. 저 혼자 받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아이고. 7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머지는 저희 전방이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네.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러면 생각이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외람됩니다만 7개월, 8개월 후에는 그러면 어떤 또 좀 뭐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런 대안을 계획을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인 이런 것들도 많이 예. 고민을 해보고 있지만 네네. 저희 노량면 자체는 인구가 총 1,700여 명 정도 되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소매점에 관련된 운영은 시장 자본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희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러죠.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런 식품사막화나 구매난민 저희는 구매난민을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구매 이런 난민. 거에- 예. 네, 이런 거에 대한 사회 문제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실제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피빈도 오픈해봤었는데 예. 실제 이거에 대한 공감도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동락전방 모금함 개설함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이제 아니 그 말씀 중에 제가 언뜻 그냥 생각나서 저희가 요즘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시군의 우리 저 고향사랑 기부제 예. 네네. 이제 이런 거 할 때 혹시 이제 그 해당 군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업 제안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제안들도 정말 많긴 한데요. 예. 이거는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이런 작은 지자체일수록 예.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공정을 통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예. 관계를 통해서 선택되는 되게 아이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동 장터 오늘이 지금 녹음 예. 시간이 금요일이라 오늘 지금 아마 운전하고 가셔서 지금 어르신들께 물건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1시 반부터는 원래 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만날 시간인데 네. 잠깐 여기 공터에 멈춰가지고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참 현장이 상상이 갑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오랫동안 이 동납전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기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참 동납전방 사회적 협동조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강 사회복지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선한희 의원님 만나시고 오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아. 네. 직접 운전하시고. 네, 그런데 사실 진짜 여기서 왜 이게 운영이 잘 안 될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많은 품목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 소비가 2만 원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후원 개발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고, 저희는 완주에서 이미 이전에 이곳을 가서 벤치마킹 했어요.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 구조를 여기도 결국에는 못 만들어내다 보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납 전방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나 이렇게 다른 센터 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지금 이거를 지금 겨우 지금 해 나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동광 사회복지사께서 다른 것보다도 더 절실히 저희가 원하는 건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금도 농협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일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금도농협 이재일입니다. 예, 식품 사막화 해결을 위해서 이동장터 운영해온 거금도 농협입니다. 네네. 고흥군 거금도 농협의 상무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금도 농협에 찾아가는 마트 행복한 화목장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거금도 농협은 저희 2020년도부터 농산물 수송 차량을 개조해서 찾아가는 마트 행복한 화목장터로 해서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섬 지역에 35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마을에 그 구멍가게다가 하나도 없고 슈퍼마켓이 없는 27개 마을 대상으로 되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마을 단체마다 또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예. 희망하는 23개 마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동장터를 차량을 통해서 직접 마을에 찾아가고 있고, 예. 대부분 그 신선식품이나 그 라면, 간장 같은 가공식품을 매달 하나로 같은 매장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화요일과 목요일만큼은 화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앞에 김동광 사회복지사가 우리는 구매 난민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섬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 이동장터를 기다리신 분들도 아마 그런 자원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서 처음 이 화목장터를 도입하게 되셨어요? 실은 뭐 앞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뭐 식품 사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자체가 좀 머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이슈화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 노령화돼 있고 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이었어요. 뭐 거금도라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2011년도에 연육교가 개통되었거든요. 예, 그때 연육교 개통 이후에 지역 상권이 굉장히 급속도로 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배를 예전에 섬 쪽에서는 무트로 나가면 배만 타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육로로 이동하시다 보니까 배편은 없어지고 차편이 많아진다 보니까 이 차편도 이동하는 거리가 꽤 멉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좀 주민들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좀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었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객들이 찾아오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가면 어떠냐. 예. 그런 발상에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실지.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는 차량 가지고 그러면 물건 싣고 가가오만 방문을 해보자. 예. 그런 취지에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주 목요일하고 화요일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화목장터를 운영하는 이유도 어르신들도 기억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언제 오는지 며칠에 오는지 모르니까. 섬세하게 생각하셨네. 네, 그렇죠. 화목하자는 뜻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방문하겠다는 뜻에서 화목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야, 여러 가지를 배려하셨습니다. 네. 그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달라진 모습의 가장 큰 인상적인 건 어떤 점이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장 한번 보려면 1,000시간, 많게는 그것도 뭐 버스 시간 제때 맞아야 1,000시간이고, 뭐 적을 때는 6시간, 하루 반나절을 이렇게 꼬박 밖에서 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직접 와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는 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예. 그 앞에는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지금 거금도 농협은 이미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더욱더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그 화물 트럭에서 냉장 냉동의 시설도 제대로 보완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물건들을 우리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운영 비조 보조 지원책은 지금 없는 거죠? 실은 현재는 없고 저희 농협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인력은 농협의 인력이 화요일, 목요일에 이 일을 도맡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화목장터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인력 구조도 굉장히 어려웠고 초창기 뭐 차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20년도니까 예. 있는 화물차 갖고 그냥 물건 실어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뭐 신선도라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좀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해서 중간에 차를 좀 개조를 했죠. 예. 구조를 해가지고 냉동, 냉장까지 했고 탑재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또 포스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오시면 옛날에 그 구멍가게에서 돈 주고 이렇게 하던 수기식에서 포스까지 설치해가지고 똑같이 매장하고 또 동일하게 예. 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까지 예. 배려하고 있고. 근데 그 매출이 많이 안 올라오면 그 네. 수익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앞에 이제 선한희 의원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곳은 거금도 농협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은 이동 장터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했으면 농협에서 했으면 이 사업 진작에 접었을 겁니다. 접었을 건데 실은 이제 그런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는 농협 목적 사업도 있고 복지 사업 일환으로 접근하자 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죠. 예. 선한희 의원님 이것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 인사 나누시죠. 예.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자, 보고 오신 분으로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시면 또 내지는 그때는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 있으시면 이 상무님과 말씀 나누시죠. 네, 사실 그때 이제 상무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ATM기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주셨었고, 사실 그때도 말씀하신 게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제 농림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에 농협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농협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도 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농협 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셨나요, 상무님? 이제 전북도에서 솔직히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저희 전남 쪽에 있잖아요. 예. 전남도 의회에서 좀 안 해준 거 좀 서운해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 적극적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면이 있는데 실은 이게 전북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이후로 농협 중앙에서도 가가오 이동장터 사업에 관해서 기본적인 모델을 저희가 매뉴얼을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있어서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고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어갖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농협이시니까 사실 어르신들 조합원이 아니시더라도 농협에 가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뭐 네, 맞습니다. 일종의 통장 정리도 하고 공과금도 납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보면 혈압 측정기도 있어서 앉아서 쉬고 가시기도 하시고 복지라고 하는 영역의 수익 창출이 아닌 서비스 영역에서 조금 더 정부의 의지, 지자체의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욱더 상무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예, 괜찮습니다.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KBS 전주방송 총국입니다. 예. 실은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동장터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면 다수 사업자들이 앞서 뭐 다른 그 장터도 있었겠지만은 많이 하셔가지고 식품 사망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농협 역시도 지금 이윤을 생각하고 이렇게 장터를 추진하면서 벌써 몇 번이나 사업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몇 번 중 한 4년, 5년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숨기는 게 더 많지 않냐. 그런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불편을 농협이 안 하면 지역에서 누가 하겠냐. 그런 것도 많고 아까 이제 저희가 향후 계획 중에 그런 공강 순환기라든지 또는 뭐 자동 ATM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장차를 크게 개조한 게 아니고 또 중간에 있는 차량을 일부만 개조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차량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작 업체에도 좀 견적을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하. 차량 개조비만. 그렇군요. 이게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선뜻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방금처럼 행정이나 또는 저희 농협중앙회 그리고 저희 농협 이렇게 세 군데 지역 이렇게 구성해서 각각의 주체로서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좀 지원 역할도 중앙에서도 배려하고 있는 거 있어서 좀 예. 앞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광주의회, 전남도의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지역에는 동락전방도 없고요. 거금도 농협처럼 이동장터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 제가 이제 우리 최재용 그 도청의 농림수산식품축산산업국의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두 분의 그 공통점이 그러니까 그 김동광 사회복지사님과 우리 상무님의 공통점이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 물론 여긴 뭐 청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지원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 근데 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고민하면 그 안에서 어떤 답안의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재용 국장님 인사 나누시고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먼저 좀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최재용입니다.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을 좀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농협이 정말 어떤 조합원을 뛰어넘어서 그 권역 단위에 있는 농촌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서비스와 같은 이제 사업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신 좀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좀 더 행정의 아마 역할이라는 게 조금 그런 쪽에 농협이 하는데 좀 지자체가 조금 더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경영비를 조금 이제 보존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네네. 뭐 그 이외에 또 혹시 뭐 다른 어떤 뭐 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량 개조비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검토해 주시는 건의는 드린 거고 예. 최근에 저희 이제 농촌 지역에 약간 뭐 저희 여기 농협적인 일일 수도 있고 이슈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지역사랑 화폐 사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농촌 지역에 아까도 뭐 저희 지역도 뭐 구멍가게가 뭐 35개 마을 중에 한 9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사랑 화폐 자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매출액 30억 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서너 시간 많게는 5시간 이렇게 나가셔야지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농협 마트 매출을 가지고만 해버리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상이 현장에는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매출뿐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사용처가 이렇게 가까이 없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말씀은 정말 행정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한 곳 정도의 물론 용진 농협에서 로컬푸드를 만들고 전국화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로컬푸드에서 조금 더 시행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 두 분의 말씀 통해서 현실적인 지원도 함께 이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그 거금도 농협 우리 상무님 네, 오랫동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국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남 고흥군 거금도 농협 행복한 화목장터 이재일 상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예, 내용은 훈훈했으나 앞으로의 숙제는 많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원님 다녀오셨으니까 네. 식품 사막화가 그러니까 농촌의 현장에서는 어느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그렇죠. 있어요. 이 복지 어떤 네트워크라 그럴까? 네. 그렇죠. 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네. 안전 문제 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식품 사업만 이야기하지만 농촌 지역은 목욕탕도 없어지고요. 임의용 시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한 정책 모델이 있는데 저는 지역 소멸 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 비용을 대고 그리고 농협과 연결해서 농협이 연결되어야 되는 건 다 군 단위마다도 다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물류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가공품만까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농협의 물류를 이용하고 인력은 자활 인력으로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활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정말 지역에서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기를 할 때 지금 거금도 농협은 2분이 나가시고 동납정방은 1명이 나가신데 교대하시는 거거든요. 농협이 2분이 나가시는 건 1분이 운전하시고 그다음 1분이 이제 포스기로 이제 계산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응대도 해야 되고 같이 하시는데 어쨌든 농협 물류나 이제 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농협 직원이 1분 나가면서 이 자활 인력까지 해서 진행을 하면 농협도 부담이 덜고 우리도 지역에서 별다른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자활 비용을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재정의 문제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지금 연구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통계청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식품사막 연구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전체 14개 시군의 현황을 분석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나가서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료품 사막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의료품까지도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준비 안 하면요. 읍면 단위는 뭐 식품 사막화가 아니라 이제 의료품 사막 모든 사막화로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식품 사막화를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국장님 오늘 정말 훈훈한 이야기지만 돌아가실 때 마음은 좀 숙제도 많겠구나.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 것인가? 아까 자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저도 이제 오히려 저도 오늘 어떤 배움의 어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 단위에서의 괜찮은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농협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인즉슨 아까 기존의 어떤 뭐 인력과 차량이라든지 물품을 일정도 구비하고 있고 또 농협중앙회라든지 시군이 아마 도가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점은 소멸기금이라든지 여러 지원을 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읍면 단위로 이제 생생마을 관리소라고 그래서 청년을 한 2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 읍면 단위에서 면 단위 마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김제 같은 경우에 성덕면 남포들역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동 전방을 하기도 하고 뭐 밑반찬 서비스, 심부름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도 해보고 있는데 요 모델을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민해가면서 저는 뭐 한 가지 모델이 꼭 반드시 낫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 모델이 강한 것은 뭐 그것대로 또 이렇게 어떤 그것이 없어서 지역 농업이 해야 한다면 또 그 모델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도의회에 우리 선한희 의원님 중심으로 식품 사막과 정책 연구회가 있어서 이러한 그래도 논의도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북 특자도에 계시는 도민분들 어디에 사시든 누구든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가 살뜰한 정책 잘 펼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식품 사막화 확산 오아시스 같은 정책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가까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현실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한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의 최재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